반갑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마감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장중에는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모습 좀 있었죠. 네,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조정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좀 했을 텐데, 만기일이라는 어떤 특성상으로 본다라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정도 조정 나오는 것은 좀 당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겠죠. 약간의 이제, 청산 물량들,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익으로 나오게 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마지막에 주가가 반등을 해주게 되면서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평가는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모두 만기일 정말 잘 넘겼다, 이렇게 얘기 좀 해주고 싶고요. 이 와중 속에서 또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1조 원 넘게 기관들 매도가 나왔는데, 이 기관들 매도의 성격들 또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관들 매도의 성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의 지지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 그리고 지지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준 이유 분명히 있을 건데요. 어떤 이유로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들이 이렇게 시장에 대한 지지력을 강하게 만들었는지 그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죠. 네, 코스피 시장 먼저 좀 볼게요. 자, 일단 다지 형태의 모습입니다. 아래쪽, 위쪽, 윗꼬리가 달려있는데요. 아래쪽 꼬리가 윗꼬리보다 조금 더 길어요. 자, 아래쪽 꼬리는 우리는 뭐 똑같은 꼬리라고 하더라도 긍정적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받아서 올려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지지선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위에서 누르는 것은 위에서 나오는 매도,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상승을 억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아래쪽 꼬리가 길다는 것은 지지가 그만큼 강하게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래쪽 꼬리가 길게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들은요, 이렇게 우하향 추세가 조금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와중 속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RSI 지표가 이제 80을 넘는 그런 수치 속에서 75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과매수 국면이 약간씩 소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을 깊게 들어가지 않고 횡보 흐름으로 약보합세만 조금씩 연출하더라도 과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분봉을 보시면은요, 네, 그냥 3시 바로 직전까지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장중 시황에서 설명을 드릴 때 주가가 이제 상승 전환이 되고 있었던 포인트가 이제 10시 마지막 시점, 11시 그 정도 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졌지만 외국인들의 포인트가 계속 진행이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기관들의 포인트가 진행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장중에는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모르는 만기일이기 때문에 마감 시점까지는 느긋하게 지켜보고 마감 시점 즈음에서 이제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요. 코스피도 많이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막판에 이렇게 당겨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관점들이, 물론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또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런 매수적인 부분들을 뭐 매도와 매수를 같이 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분석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익 실현과 함께 매수를 좀 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지지력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판단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현재 상황으로서는 나쁘지 않겠죠? 네,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 자,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죠. 네, 장중 11시 넘어서까지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었어요. 거의 1%대 상승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게 쭉 밀려가지고요, 마이너스 거의 1%대까지 정말 변동폭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오후 들어서면서 좀 무서운 형태의 지금 장세 포인트가 만들어졌었는데, 이것을 이제 다행히 마감 때 좀 끌어올려서 어느 정도 꼬리를 달아준 모습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21선을 끌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주가 상승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포인트는 아직 캔들 패턴이 크지가 않죠? 변동성이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급상으로서는 또는 장중의 변화로서는 조금 크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캔들의 크기가 작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캔들의 패턴이 작아요. 그러면 이 방향성에 대해서 크게 의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올라갔을 때 매도를 많이 친다거나 내려갔을 때 매수를 많이 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변동성을 좀 키우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캔들의 크기가 작다는 것은 그냥 이 방향 그대로 그냥 가지 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의 어떤 그 밴드 폭이 굉장히 좁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캔들의 양상이 올망졸망 귀엽잖아요. 이렇게 작은 캔들들이 나타나게 되면 아 그냥 방향 그대로 가는구나. 시장에 대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구나 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뭐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평가가 만기일 정말 잘 넘어갔어. 만기일 별거 아니었어.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수급 동향을 조금 살펴보면 느낌은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기관들 매도가 무려 1조 원 넘게 나타났어요. 연기금내에서도 매도가 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에서도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그냥 계속 팔기만 했어요. 오늘은 금융투자 쪽에서 계속해서 매도만 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기금도 뭐 규모는 작지만 계속해서 매도가 나온 양상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뭐 시장의 어떤 하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 사실은 상황이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막판에 땡겨주면서 시장이 반등하는 역할을 좀 해줬을 뿐이지 이게 장중에는 2천억 넘게 외국인 매도가 나왔었단 말이죠. 이게 3시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이쪽에서 매도 양상을 통한 그런 물량들이 나왔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부분에서의 어떤 부담감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테고요. 또 뭐 만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시장에 대한 관점들이 아직까지는 뭐 부담스럽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롤오버가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청산 물량도 분명히 나왔겠죠.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도 지금 매도 우위가 나타났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시장의 어떤 갭을 맞추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중요한 것은 뭐 그런 움직임들 이제 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이제 마지막에 계속 튀어 올리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이게 월요일 날도 그랬고요. 화요일도 그랬고 수요일도 그랬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판에 조금씩 받아주는 모습들. 그러니까 장중에 신나게 팔다가 마감 때 매도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순매수로 들어가거나 이런 형태가 계속 나왔는데 이런 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빠지지 않아. 라는 느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물론 오늘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1200원대 아래로 내려갔죠.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 다음에 대기 중인 외국인 자금들도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들어와도 괜찮은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만기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FOMC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기일도 지금 보니까 뭐 크게 문제 없이 그냥 상방적으로 방향성을 잘 잡아갔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봐야 될 부분은 FOMC 쪽인데 FOMC에서 우리가 걱정했었던 부분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뭐 재료금리 계속 유지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금리를 차근차근 올려갈 것이다. 근데 2023년도, 2022년도까지 재료금리이기 때문에 2022년도나 2023년도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금리가 올라가는 배경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경기 회복이 확실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경기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속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나타나게 된 걸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뭐 확 풀어졌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이 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장 막판에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들은 일단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또 조금 달라진 것도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는 움직임이 조금 달라졌어요. 네, 시장 방향성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들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안 보이던 게 보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가 들어갔고요. 레버리지 매도가 우위로 올라왔습니다. 대신에 인버스, 이것도 곱하기 2로 들어가네요. 곱버스 쪽에서의 매수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금융투자일 것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코덱스 레버리지를 팔았고요. 대신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우지수와 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경기가 호전이 될 것이다 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부양이 됐는데 그 상황 속에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단기에 올라온 종목들을 차익 실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잘 오르지 않았었던 또는 이제 조정을 다 받은 그런 코스닥 종목들에 집중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은 계속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버스 쪽 매수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전부 다 코스피 쪽에 집중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민감주라든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 위주의 매도가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이라면은요, 아마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단기에 많이 올라온 부분들에 대한 차익 실현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관 입장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전략 자체가 서로 상반된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거 없어요. 대신에 지금 현재 상황에 충실하게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현대차, 경기 민감주 쪽 위주로 매도가 들어가서 차익을 챙기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종목별로 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간 모습은 있습니다만 매수 규모가 작죠. 카카오 쪽에 매수가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규모가 삼성전자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편이고요. 하이닉스보다도 작은 편이죠. 그래서 매수 쪽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관들 전체적인 통계를 보게 되면 일단 하방 쪽에 베팅을 좀 해놓은 상태, 그 다음에 상방 쪽에서는 조금 이제 차익을 챙기는 그런 형태로 기관들의 움직임이 나타난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외국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외국인들은 현재 시장의 방향성은 특별히 보여주고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SDI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좀 들어간 것 같고요. 바이오 쪽에 매수는 여전히 아침부터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은요, 일단 뭐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매도가 있긴 한데 규모가 크진 않고요. 타이거 200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버스 쪽 매수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단기적 매도 포인트가 조금은 배경에 깔려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동안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코스피 시장에 대한 단기 조정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의 중심이 이제 이 시총 상위권 종목이기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경기 민감주 쪽 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이제 또 조금 또 다른 케이스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건 시장의 전체적인 부분들은 그러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개인들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를 매수했고요. 이제 인버스 매도가 또 나오는데 희한하죠.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게 된다면 인버스 쪽을 매도한 것에 대한 후회가 또 생기게 될 테고요. 레버리지를 매수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길 텐데 일단 괜찮아 보이니까 또 지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적 충격을 받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더라도요, 코스피 쪽에서의 상승 패턴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좀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을 본다라면 코스피 쪽에서는 그동안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계속적인 차익 매도에 대한 욕구가 나올 것이라고 보셔야지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시장에 대한 관점들은 종목들 내부로 들어갔을 때도 뭐 그 어디 하나라고 딱 보기가 어려울 만큼 이렇게 중구난방이긴 합니다. 방향성이 다 자기 멋대로 제각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예측보다는 그냥 방향성에 맞춰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내려가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이래요. 단기적인 하락은 나타나고 있지만 장기적 추세는 우상향이다. 그러면 내가 단기 투자자냐 장기 투자자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시면 뻔하죠. 네, 저는 뭐 기아차나 현대차나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단기적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왜 코스피 시장에 대한 과매수 국면을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도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지만 이제 내려가서 저점 지지가 나면 더 살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단기적 관점에서는 차익 실현을 통해서 밑에서 더 사기 위한 그런 현금 확보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중장기적 부분을 본다라면
이렇게 단기적 수익이 나왔어요. 차익 실현하더라도 다시 살 거야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그러면 다 팔지 말고 절반만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겠죠. 한 종목만 보고 대응한다면 그것도 뭐 어려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종목이 10개, 20개, 50개, 뭐 100개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그냥 종목 보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그냥 질려버리는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더라도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그런 관심을 통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도록 또 주가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 포트는 계속 좋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포지션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네,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걱정스럽다거나 뭐 부담된다거나 다시는 주식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더 가야 될 것 같은 장세고요. 뭐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또 어떻게 보면은 걱정스러운 이야기들 그런 말투도 계속 들리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직은 상투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악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자리 속에서 이런 지점 속에서 저점대 매수할 종목들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격이 벌어진 종목은 일단 조심하시고 지금 아니면 못 산다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아니어도 살 기회 충분히 있으니까요. 이격 벌어진 종목들은 일단 쳐다보지 말고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종목들 위주로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유리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면 될 것 같죠? 네, 편안하게 저녁 시간 보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벤트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일은 주말장 변동이 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오늘에 비하면 세 발의 피가 아니겠나 이 생각들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지력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고 밑에서부터 받아주려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추세를 조금 더 길게 넉넉하게 바라봐 주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고요.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